5년 만이었다.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은 건 빛나는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는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땀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은 처절함 그 자체였다. 그의 입술은 제발, 한 번만 이라는 말만 되뇌고 있었다. 5년 전, 그토록 차갑게 나를 버렸던 그 남자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백현우. 한때는 내가 사랑했던 전부이자 지금은 내게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었다. 그가 5년 전 내게 했던 말은 한 문장뿐이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짧은 문장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미래, 나의 존재 이유까지도. 그때의 나는 22살. 풋풋한 대학생이었고 그는 잘나가는 기업의 젊은 CEO였다. 나는 그의 그림자였고 그는 나의 전부였다. 그날 이후 나의 세상은 무너졌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꿈,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매일 밤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고 그의 번호를 누르려다 수없이 망설였다. 왜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삶을 찾아. 나는 그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낡은 인형일 뿐이었다. 그날의 통화는 아직도 생생하다. 늦은 밤 그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건조했다. 미안해. 이제 그만하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왜? 라고 겨우 한마디 물었지만 그는 더는 이유를 묻지 마. 그냥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는 잔인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나의 22살은 끝이 났다. 사랑을 잃고 세상의 모든 빛을 잃었다. 나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아이였다. 매일 밤 그를 향한 그리움과 증오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가 돌아와 주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를 영원히 잊고 싶었다. 그를 잊기 위해 나는 발버둥 쳤다. 그의 사진을 모두 불태웠고 함께 갔던 장소들을 피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상처는 깊어질 뿐이었다. 그의 잔인한 뒷모습은 언제나 내 꿈속을 헤매고 다녔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숨겼었다. 내가 그의 발목을 잡는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언제나 그를 존경하고 그의 성공을 위해 조용히 곁을 지키는 역할만 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을 나눌 사람도, 나의 슬픔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었다.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5년 동안 나는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리던 낡은 인형이 아니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세상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오늘 이 화려한 파티장 한가운데서 그를 다시 만났다. 내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나를 애원하는 남자.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백현우 씨, 제발 제 손 놓으세요.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아니, 나 여기 있어야 해. 너 없이 5년 동안 지옥이었어. 제발 나를 용서해 줘.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내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돌아섰다. 내 발걸음은 더 이상 그에게 묶여있지 않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처절하게 나를 붙잡던 그의 모습은 5년 전. 차갑게 돌아섰던 그와 동일 인물인지 의심스러웠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낡은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오는 듯했다. 아니, 정확히는 상처가 아니라 상처가 있던 자리가 다시 아려오는 감각이었다. 이미 아물어 버린 줄 알았던 상처가 얇은 막을 뚫고 솟아나오려는 듯했다. 5년 전, 그가 떠나던 날 밤은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22살의 어린아이였다. 세상의 모든 것을 그와 함께 나누고 싶었고,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우리는 소박한 미래를 꿈꿨다. 나는 디자이너가 되어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그는 회사를 키워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꿈. 주말이면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거닐었고, 서로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웃었다. 그와의 시간은 내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가 바쁠 때는 혼자서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았다. 그는 늘 미안해했고,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정말 괜찮았다. 그가 나의 전부였으니까. 그의 성공이 곧 나의 행복이었으니까. 나는 그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했다. 그는 그런 내게,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 없이는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매달리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유를 묻지 마라는 그의 말은 내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는 것 같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쏟아지지도 않았다. 그저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며칠을 밥도 먹지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내가 살던 원룸은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텅 빈 공간이었다. 그가 선물했던 낡은 고민형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는 흉기가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지우려 했다. 사진을 모두 불태우고 그가 선물했던 물건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에 각인된 그의 존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매일 밤 꿈속에서 그가 나타나 미안해 라고 말하며 떠나갔다. 그 꿈을 꾸고 나면 나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내가 아팠을 때 어머니는 내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셨다. 세상에 남자 한 명뿐인 줄 아니? 너는 너 자신을 잃으면 안 돼. 어머니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조차도 내가 그와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는 몰랐다. 나는 항상 그를 조용히 곁에서 돕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기에 내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깊이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아픔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렇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처음에는 그의 SNS를 훔쳐보며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했다. 새로운 여자,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행복한 눈빛,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무너졌다. 그는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나만 혼자 이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퀭한 눈, 앙상하게 마른 몸. 이것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그림자였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나는 그를 위해 살았던 지난 날을 뒤로 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그를 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뿐이었다. 이것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낡은 사진들을 태우고 그의 기억이 담긴 모든 물건들을 치웠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사를 했다. 그의 기억이 없는 새로운 공간에서 나는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거울 속의 앙상한 내 모습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가 되었다. 나는 백현우에게 버려진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했다. 그를 잊기 위해 나는 모든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쏟아부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거울을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너는 아름다워. 너는 강해. 너는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고 공허한 외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내게 주문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가장 먼저 외모를 가꾸기 시작했다. 엉망진창이었던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염색했다. 며칠을 굶어 헬쑥해진 얼굴에 화장을 하고 버려두었던 옷들을 꺼내 입었다.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모두가 나의 아픔을 알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백현우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은 세상이 아닌 나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나의 상처를 보이지 않기로 다짐했다.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휴학했던 수업들을 다시 신청하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히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아닌 더 큰 세상을 보는 디자이너가 되기로 했다. 나는 패션 트렌드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 마케팅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백현우가 일했던 분야의 책들을 읽으며 그가 어떤 세상을 살았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내가 왜 버려졌는지, 그의 세상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의 세상에서 나는 한낱 예쁜 액세서리에 불과했음을. 그 깨달음은 내게 또 다른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액세서리가 아니었다. 나는 내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했다. 나는 공방을 열고 싶다는 꿈을 잠시 미루고 졸업 후 한 중소기업의 마케팅 부서에 취직했다. 그곳에서 나는 디자인적 감각과 마케팅 지식을 결합해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켰다. 나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일이 힘들 때마다 백현우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내가 너 없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아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멋진 사람이 되었는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선배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나는 너의 눈빛이 좋아. 슬픔이 가득한데 그 안에 강한 불꽃이 있어. 나는 그의 말에 당황했다. 나의 상처가 타인에게도 보이는 걸까? 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네가 가진 그 아픔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야. 언젠가는 그 아픔이 너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어. 그의 말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숨기려고만 했지. 그것을 무기로 삼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아픔을 나의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했다. 나는 백현우가 나에게 남긴 상처를 잊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내게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했다.
나의 디자인은 감성적이면서도 전략적이었고, 나의 마케팅은 창의적이면서도 논리적이었다. 나는 회사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고, 3년 만에 팀장 자리에 올랐다. 백현우를 향한 증오와 그리움은 어느새 성공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훔쳐보지 않았다. 그의 소식은 더 이상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아픔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이룬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다.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나는 내 이름으로 된 회사를 차렸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시작했지만 나의 디자인 감각과 시장을 읽는 눈은 남들과 달랐다. 나는 단순히 예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를 담은 제품을 만들었다. 나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5년 만에 중견기업의 반열에 올라섰다. 언론에서는 나를 패션계의 젊은 거장, 촉망받는 여성 사업가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회사는 성공했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퇴근 후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쓸쓸했다. 나는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지만 그 성공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여전히 그를 잊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남긴 상처를 잊지 못했다.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그 흉터는 내게 사랑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다시는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고 내 마음을 열 수 없었다. 나는 가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 그의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가 사랑했던 그 여인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하지만 나는 그의 SNS를 더 이상 훔쳐보지 않았다. 그의 소식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다시 타오를까 두려웠다. 내가 힘들게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을 다시 무너뜨릴까 봐 두려웠다. 나는 그를 잊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그를 기억해야만 내가 왜 이렇게 성공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독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일에 더 몰두했다. 매일 새벽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했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 직원들은 그런 나를 보며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는 성공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니라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나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를 혹사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자선 파티에 초청받았다. 나는 평소 이런 자리에 잘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기에 참석하기로 했다. 파티장에는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그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와인을 홀짝였다. 그때 한 중년의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유명한 건축가였고 나의 회사의 제품에 대해 칭찬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눈빛에서 어떤 슬픔을 읽어냈는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성공은 달콤하지만 그만큼 외로운 법입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도 당신의 가치를 잃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당신의 성공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나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물었다. 너는 정말 행복하니? 나의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깊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성공을 향해 달려갈 이유가 없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찾아야만 했다. 텅 빈 마음을 채우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찾아야만 했다. 이것이 나의 다음 숙제였다. 나는 내 삶의 다음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모든 것을 멈췄다. 미친 듯이 일에 매달리던 습관을 버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낡은 앨범을 뒤적이며 어린 시절의 사진들을 꺼내 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앳된 얼굴을 보며 나는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했다. 아마도 실망하지 않았을까. 성공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텅 비어 있는 나 자신을 보며 나는 나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 나섰다.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처음의 꿈. 나는 다시 붓을 들고 스케치를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름답고 감성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 나의 그림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나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상처를 그림에 담기 시작했다. 백현우와의 이별, 그 후의 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아픔, 분노, 슬픔, 그리고 희망. 그 감정들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한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다. 나의 상처를 담은 그림들을 제품에 녹여내는 것. 나는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나 액세서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메시지를 담은 제품이었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소규모 컬렉션을 기획했다. 그리고 이 컬렉션의 이름은 The Phoenix였다. 5년 전,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선 나 자신처럼 이 제품들이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랐다. 컬렉션 발표회는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나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담은 사람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나는 발표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 남자를 사랑했고 그에게 버려졌으며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섰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그리고 이 컬렉션이 그 증거라는 것을 말했다. 발표회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날 이후 The Phoenix 컬렉션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사람들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했다. 나의 제품들은 단순한 상품을 넘어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매개체가 되었다. 나의 회사는 더 크게 성장했고 나는 명실상부한 영향력 있는 여성 사업가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성공에 집착하지 않았다. 나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제품들을 만들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다. 그것은 거대한 성공이나 화려한 명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상처를 마주하고 그것을 치유하며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제품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나의 회사는 피닉스 컬렉션의 성공에 힘입어 더욱 크게 성장했다.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고, 나는 뉴욕 타임스, 포브스 등 유수의 해외 매체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나는 더 이상 무명의 사업가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여성 CEO가 되었다. 사람들은 나의 성공 스토리에 열광했고, 나는 그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진정한 성공은 내 마음속에 평화를 찾았다는 것에 있었다. 나는 성공의 척도를 돈이나 명성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나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있었다. 나는 내가 받은 사랑과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었다. 나는 피닉스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나는 재단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눈물과 웃음을 보며 나는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오래전부터 존경해오던 한 유명 건축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내가 이전에 자선 파티에서 만났던 그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나의 피닉스 재단의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나의 회사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며 나의 디자인 철학이 그 공간에 가장 잘 어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감동했고 기꺼이 함께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그와 자주 만나 회의를 했고 함께 작업하는 동안 그의 따뜻함과 깊은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존중했고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나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 그것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그의 미소를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다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이, 나는 과거의 상처가 반복될까봐 두려웠다. 나는 그에게 내 마음을 숨기려 애썼다. 일부러 차갑게 대하기도 하고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나의 마음을 읽었는지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의 따뜻함에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우리는 연인이 아니었지만 그 이상의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쌓아갔다. 나는 그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있었다.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었고 열정이 아니라 편안함이었다. 나는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더 나은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되었다. 나의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과거의 인연들도 있었다. 특히 한때 나의 연인이었던 백현우가 소속된 회사의 이름이 자주 들려왔다. 그는 여전히 젊은 CEO였지만 5년 전에 빛나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의 회사는 경쟁사의 거센 추격에 밀려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유력한 투자자로 생각하는 회사가 바로 나의 회사였다. 나는 그의 회사와 관련된 제안서들을 무심코 검토하다가 그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발견했다. 심장이 한순간 멈칫했지만 나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5년 전 나를 버렸던 그 남자, 이제 그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되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일까? 아니면 내가 그에게 당한 모든 아픔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까? 나는 그와의 만남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현재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고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를 향한 증오나 그리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씁쓸한 감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그리고 그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우리의 만남은 비즈니스 미팅이었다.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의 조용한 룸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여전히 잘생겼지만 5년 전에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초조함과 불안함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그는 내 앞에서 자신의 회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나의 회사와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불안한 흔들림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백현우 씨, 당신의 제안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즈니스를 감정에 섞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말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 이름을 불렀다. 미나야. 나는 그의 목소리에 5년 전의 아픔이 다시 떠오를까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리의 목적은 오직 사업뿐입니다. 나의 단호한 말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5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났던 그와 이제 그의 도움이 필요한 위치에 선 나. 이 역전된 상황은 내게 씁쓸한 승리감과 동시에 깊은 허무함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그리고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날의 만남 이후 백현우는 나를 미나야라고 부르며 과거의 인연을 들먹였다. 그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5년 전에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라는 뻔한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상처받은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전화를 무시하거나 비서실을 통해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 나타나려고 애썼고 내가 가는 레스토랑을 알아내 무작정 찾아오기도 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스토커와 같았다. 5년 전 내게 차가운 등을 보이며 떠났던 그 남자가 이제 와서 내게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씁쓸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둘만이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그는 나의 제안에 기뻐하며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그는 아마도 내가 그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를 용서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그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나의 삶을 살고 있었다. 우리는 5년 전 함께 갔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곳은 우리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그는 추억에 젖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백현우 씨,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의 행동은 저에게 큰 불쾌감과 부담을 줍니다. 나의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나야, 나는 정말 너를 잊지 못했어. 너와 헤어진 5년 동안 나는 매일 너를 생각했어.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당신은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저를 잊지 못했다는 말은 당신이 저를 버린 것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나의 차가운 말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오해야. 그녀는 그냥 잠깐의 실수였어. 나는 너를 배신한 게 아니야. 오해라니요, 당신은 저를 버렸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것이 오해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위해 저를 이용했고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저를 버렸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당신이 남긴 상처 속에서 허우적댔지만 당신은 당신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실패를 정당화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를 향한 나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나는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나의 진심을 듣고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의 분노는 더 이상 그를 향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남긴 상처 덕분에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세요. 나는 그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카페를 떠났다. 그의 눈빛은 5년 전 나를 버렸을 때의 차가움이 아니라 깊은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아픔을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백현우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내 마음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더 이상 그를 향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미움도, 그리움도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가 나에게 남긴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성장을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나는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회사는 순조롭게 성장했고 나는 피닉스 재단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일은 내게 큰 기쁨과 보람을 주었다. 나는 이제 내가 왜 성공해야 했는지, 그리고 나의 성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의 성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힘이었다. 나는 건축가 박선우 씨와의 프로젝트에도 더욱 집중했다.
그와의 작업은 늘 즐거웠다. 그는 나를 존중했고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내게 강요하지 않았고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었다. 나는 그에게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백현우와의 이별, 그 후의 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아픔을 혼자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처음으로 나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나의 마음은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마 당신을 만나기 위해 그 모든 아픔을 겪었나 봅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보며 나는 내가 이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우리는 젊은 연인들처럼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갔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우리의 사랑은 뜨거운 불꽃이 아니라 잔잔하게 타오르는 모닥불 같았다. 따뜻하고 포근해서 그 곁에 있으면 어떤 추위도 두렵지 않은 나는 박선우 씨를 통해 사랑이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백현우에게 버려진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박선우 씨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여자였다. 나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채워졌다. 텅 비어 있던 마음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찼고 상처는 아름다운 흉터로 변했다. 나는 이제 나의 행복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화려한 성공도, 거대한 재산도, 그 어떤 명성도 가져다 주지 못했던 평화였다. 그 평화는 소박한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박선우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보며 나는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 채소를 심고 서로에게 요리를 해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불꽃처럼 뜨겁지 않았지만 잔잔하게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따뜻하고 편안했다. 그는 내게 백현우가 남긴 상처에 대해 물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저를 버리고 떠났지만 동시에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요. 그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만날 수도 없었겠죠. 박선우 씨는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그에게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당신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흔적일 뿐입니다. 나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내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음을 느꼈다. 나의 마음은 이제 투명한 유리잔처럼 맑고 깨끗해졌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았다. 나는 백현우의 소식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의 회사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지만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나의 과거 속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나는 그 페이지를 조용히 덮고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준비가 되었다. 나는 여전히 나의 회사 CEO이자 피닉스 재단의 이사장이었다. 나는 바쁜 삶을 살았지만 더 이상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나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들었다. 나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채워졌다. 텅 비어 있던 마음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찼고 과거의 상처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결혼식장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꾼 작은 정원에서. 우리의 결혼식은 수많은 하객들로 북적이지 않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진심으로 행복했다. 나는 나의 남편이 된 박선우 씨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사랑은 뜨거운 불꽃이 아니라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영원할 것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사랑이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